네, 2023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빅뉴스, 김학의 출국 금지에 관여했던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무죄 선고입니다. 이규원만 선고유예도 굉장히 봐준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신문 보도만 보니까 진짜 이연령 비연령 그런 판결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몇 차례 저의 사례, 저도 재판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그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제가 판사들하고 술 먹는 걸 싫어한다 그랬는데 참 판사들 참 건방진 사람 많습니다. 재판으로 보내. 내가 다 해줄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강남 좌파들이 매우 많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드립니다. 도하 언론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법 형사 합의 27부 부장은 김옥근 판사입니다. 자, 이 이성윤 씨가 김학의 씨가 당시 태국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를 시켰죠. 그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법원도 이건 부인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규원 검사 등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추진했죠. 근데 추진할 때 이거를 이성윤 씨가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만류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는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겠다. 이게 이규원 검사 등이 이제 김학의 씨를 근거 없이 출국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 행위가 맞죠.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누가? 이성윤이. 그걸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해놨습니다.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맞지요. 요게 이제 판사들이 이연령 비연령.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딜레이된 누리호 발사. 누리호는 75톤 추력 엔진 4개를 갖고 1단을 만들고 1개를 갖고 2단을 만들어서 쏘아 올린 겁니다. 처음에 그 엔진을 만들었을 때 그 엔진 시험 발사를 상당히 연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왜 연기했느냐 취재해 보니까 실패의 위험성과 사고의 두려움이 있어서 연기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항우연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1심에서 졌어요. 근데 재판을 할 무렵쯤에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연기한 거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유를 비슷해요.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 연기해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쓴 거는 큰 틀에서 99% 맞죠. 내가 정통부가 기술부가 하는 까지 어떻게 다 알아보니까.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쓴 건데. 근데 재판부가 그리고 제가 그거 할 때도 무척 말씀했지만 제가 항우연 내부 사람 말을 듣고 인용문 부호까지 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연기했다라고 썼는데 이정훈은 항공우주의 전문기자니 그가 설사 인용문으로 표시했더라도 이건 이정훈이가 직접 판단한 것이다. 이정훈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 판단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것과 문장이 다르니 오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해서 500만 원 선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큰 특종을 한 건데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대한민국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절감을 했었습니다. 내가 써놓은 걸 부정하지 못하죠. 내가 인용을 했다. 그리고 제 문장도 분명히 쓰여있으니까 부정은 안 합니다. 인용을 했지만 해놓고 나서 너는 항공우주를 많이 취재한 기자니까 인용을 했더라도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해놓고 요 문장은 정통부가 발표한 문장과 다르니 오보다. 따라서 돈 물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아요. 반부패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보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렇게 해놓고서 뒤집습니다. 이게 이연령 비연령. 제가 대한민국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잘 나가는 판사들이 강남 좌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 먹으면 그래 보내. 내가 딱 알아서 처질할게.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안양지청 주의부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논리를 핍니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 강력부의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다. 법령에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그래 이렇게 해서 반부법에서 뭐라고 안 했으면 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를 안 했다. 제기를 했었어야만 이제 반부법이 확실하게 위법을 했다라고 판단할 텐데 그게 없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이성윤이죠. 피고인이 반부패 강력 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런 겁니다. 요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판사의 양심과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자체는 부정 못해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죠. 그건 자기가 당하죠. 근데 요거 해석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때 항우연에서 발사를 연기한 이유를 내부 취재를 통해서 이렇다라고 해서 인용문을 표시했는데 그것이 부정 못해요. 근데 그것과 정통부가 나중에 연기를 한 건 승인한 이유를 할 때 문장과 다르다. 어떻게 갖출 수가 있습니까? 같이 들어도 달리 표현할 텐데. 그걸 갖고 저한테 했던 게 이게 법원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증업부 판사들 중에 사실 그 건도요. 그 항우연하고 저 재판건도 언론만 전담하는 재판부로 갔던 겁니다. 그 무슨 판사 있었어요.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는 판사 있었어요. 재판을 통해서 운동하는 그런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가면 다 진다 그랬어요. 설마 저는 질 자신이 없었죠. 왜냐면 팩트에 자신이 있는데 근데 지더라고. 그 2심에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인용문이 허위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우연 역사까지 다 뒤져갖고 썼더니 결론적으로 판결한 건 뭐냐. 2심 판사도 1심 판사가 미안하니까 항우연은 정부 출연기관이다. 정부기관은 특정인을 내가 이름을 걸고 기사를 썼으면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 자체를 비난하는 건 언론의 고유 임무다. 따라서 이건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배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그것도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마 그 2심 판사가 굉장히 고민해서 자기가 봐도 창피하잖아요. 1심 판결이. 근데 뒤집으면은 또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를 이렇게 없애는 쪽으로 판결해서 제가 되게 화를 냈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바보처럼 되긴 됐어요. 나중에 그거 없애긴 했지만 배상은 없애긴 했지만 이미 깨졌는데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인생인데 하여간 이런 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위법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가 위법했을 때 2번, 3번 문제 제기 안 했으니 완벽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 사람에 따라서 누가 위법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3번, 4번 대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착해서 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위법이 사라집니까? 이게 재판부의 논리예요. 이게 이런 판사들이 드글드글 하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들의 좌파 많다는 거. 이 사람들 아마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공산주의자 안 합니다. 있는 집안 자식들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런데 이 좌파들에 대한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줘요. 그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게 되면 판사가 이제 자기가 빚을 못 갚으면 살을 잘라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살만 잘라가라. 피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 궤변이죠. 소설에서는 아주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거지만 궤변이죠. 이렇게 살만 띄어가라. 피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아주 유행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씨는 무죄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리저리 전화하고 사건 번호 부여달라는 거는 위법한 것이 있는 걸로 보이나 그걸 당한 사람들이 다시 문제 제기 안 했으니 문제 없다 이렇게 해놓고 차규근 이 양반은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이광철은 청와대에서 뛰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을 기소했어야 돼요. 문재인 씨가 이 사건 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수사하라고 압박을 넣은 거죠. 구체적으로 김학의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 하라고. 근데 김학의 씨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광철이가 놀래갖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성윤이가 움직이고 뭐 차기훈이가 움직이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행동을 했던 사람은 이규원 검사인데, 이 사람만 이제 결국 유죄를 받았는데 그나마 선고를 유예합니다. 이 검사가, 이 판사들이요, 검사들이 상당히 권한이 있어요. 누가 죄가 있는 사람 붙잡았어. 그래갖고 쫙 조사한 다음에 벌을 받으라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 그게 권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특정인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쭉 진술을 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 죄가 있어요. 근데 기소를 안 해. 그리고 이 사람 진술을 통해서 저쪽 사람만 기소합니다. 이게 검사의 권한입니다. 기소유예 딱 내려버립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면은 김현희 씨, 대한항공 858기 폭발범이죠. 그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소하게 되면 거의 사형이 나오죠. 사형이 나오게 되면 북한은 또 그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수많은 희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술한 것 갖고 이제 북한을 이제 테러 집단으로 모으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 지나면 왜 김현희를 보호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김현희가 조작됐다 이런 거를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걸 조사하게 되고 몇 번 뒤집으려고 하다 못 뒤집고 그냥 정권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검찰이 자기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으로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쓰는데, 이 판사들은 딱 왔을 때 죄를 줘야 되는데 내가 선고를 안 하겠다 하고 유예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초범이면은 형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선고유예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재판부를요, 지금 곽상도 씨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거 일부러 윤석열 정부 물먹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재판에 대해서 다 죄가 있다라고 해놓고 형량은 2년밖에 안 때리고, 그 정도 그래도 유죄가 있다고 했으면 2년 때렸으면 집행유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 3심 더 할 수 있으니까 불구속으로 해버려요. 이게 판사의 재량권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재판부 잘 봐야 된다. 지금 사법부는요, 법원은 지금 대장동 재판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유동규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한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이재명, 네 죄는 네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쭉 불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지금 김성태 씨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각자 죄는 각자가 박자가 쭉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유동규하고 김성태에 대해서는 원래 그 사람이 죄인 것보다 낮은 기소를 하거나 어떤 부분은 기소유예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같은 거 품고, 그래 그러면 이재명이나 이런 오게 되면 우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맞설 거야, 이런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사들은요, 검사들과 또 엘리트식이 또 있어요. 한동훈 씨가 검사로 잘했다고 하는데 그는 판사가 못된 거를 처음에 슬퍼했다잖아요. 사법시험 붙어서 성적 좋은 사람은 판사, 두 번째 검사, 그거 안 되면 변호사,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판사가 더 엘리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자리 먹어보면 뭐 저희도 어디 가서 기한 주는 직업인데, 젊은 판사들 참 왕이야, 왕. 검사들도 꽤나 거만하게 마시는데 판사들은 왕이에요.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내가 판단하는 게 뭐가 틀려, 내가 팩트 틀렸다 그래서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들이 이 젊은 이런 판사들이 이게 우리법 연구회랑 뭐 관련돼 있는지 뭐 일일이 다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심전심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걸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는 판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이 전쟁 문제는 딱 양국이 국제 조약으로 끝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한 건데 그걸 왜 재판을 해? 기각을 해야지. 이걸 민주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걸 민주주의로 알았어요. 민주주의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짧았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은 기자들은 자기 자신의 팩트가 딸리고 법적 논리가 딸리니까 처음엔 얘기 못합니다. 좀 지나다 보면 뭐라고 떠드는데 그때쯤 되면 판사들은
그 똑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징용 유죄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국제 조약으로 이미 다 끝난 걸. 그리고 징용은 정신대가 징용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제 어쨌든 그 한동훈 씨가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이 문재인 세력을 극복하는 모습, 수많은 말싸움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이겨가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법원이 나와서 확 누르는 모습이죠. 결국은 뭐냐? 사법개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해서 참 헤맸어요. 뭐 광주 사태도 인정하고 뭐도 이차하고 그러다가 이제 외교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 명쾌하게 가면서 잘한다 소리 듣고 이재명 수사를 확대하면서 괜찮구나 이제 힘은 들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는 이 김기현 씨 같은 윤핵관 세력을 당대표로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쪼그라드는 겁니다. 옛날에 이준석하고 싸면서 쪼그라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있지만 조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가 딱 틀어막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재판으로 갈 텐데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검수완박 부분은 한동훈 씨가 어지간히 뚫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이재명을 이겼다. 아슬아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다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심상정 씨 표가 있습니다. 심상정 씨 표 더하기 이재명 표 하게 되면 좌파가 우파보다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좌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언론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C, KBS는 이 판사들이 이렇게 논리 만들어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렇게 하듯이 그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객관적이 되도록 팩트만 보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윤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참 힘들어집니다. 이연령 비연령 판결문 보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술자리에서 일부 판사들 법원으로 보내 내가 다 막아줄게 고발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